안녕하세요. 정부가 돈 뿌려도 저금리 다신 안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먼저 짚어드릴게요. 1. 왜 금리를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안 떨어질까? 2. 기준금리 대 시장금리 차이, 금리 두 종류의 역할과 차이. 3. 옛날 공식,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왜 과거에는 이게 통했을까? 4. 세상은 바뀌었다. 구조적 인플레 시대, 전쟁, 공급망 붕괴, 정부 재정 확대. 5. 재정 우위 패러다임, 경기 좋아도 정부가 돈 쓰는 시대. 6. 앞으로의 금리와 자산시장 전망, 집값, 주식, 채권 과거처럼 오를까? 7. 이제는 금리만 보지 말고 재정과 국제 정세도 봐야 한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해요. 1. 왜 금리를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안 떨어질까? 최근 뉴스에서 한국도 미국도 기준금리를 내렸다는 소식 많이 보셨죠? 보통은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싸지고 그 덕에 집값이나 주가도 오르는 게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려갔는데 시장금리 즉 실제 대출이나 채권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 기준금리 대 시장금리 차이. 먼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를 간단히 볼게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이 결정하는 공식 금리를 의미해요. 은행 간 거래나 시중금리의 기본이 됩니다. 시장금리는 채권 시장에서 정해지는 금리를 의미해요. 실제 대출이나 투자 수익률을 결정짓죠. 보통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도 같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최근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은 1년 새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내렸는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오히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3. 옛날 공식대로라면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은 디플레이션 시대였습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잘 안 올랐죠. 당시 미국은 기준금리를 0% 수준까지 내리고 양적 완화로 장기 국채까지 사들이며 돈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은 안 왔고 대신 돈이 부동산 주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과 금리만 내리면 강남 아파트나 미국 기술주 가격이 훌쩍 올랐던 거죠. 4. 세상은 바뀌었다. 구조적 인플레 시대. 하지만 팬데믹 이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섰어요. 첫째, 전쟁과 지정학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비 지출은 총수요를 늘리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않으니 물가만 오릅니다. 둘째, 공급망이 재편되었어요. 예전엔 값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물건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비싸더라도 국내 생산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생산비가 올라가죠. 예전엔 대형 마트에서 세일하던 물건을 쉽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동네 가게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5. 재정 우위 패러다임. 과거엔 경기 침체 때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나쁘지 않아도 전략적으로 재정을 씁니다. 이게 바로 재정 우위 시대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돈을 쓰면 채권 발행량이 늘어 시장의 공급이 폭발합니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죠. 6. 앞으로의 금리와 자산시장 전망.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과거처럼 금리가 내려간다고 자산 가격이 바로 오르진 않을 겁니다. 금리가 구조적으로 높은 시대에선 대출금리가 버티면서 부동산이나 주식의 상승 동력이 제한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대출금리가 쉽게 안 내려갑니다. 7. 시사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금리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금리이나 투자 기회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국제정세, 공급망 구조까지 함께 봐야 진짜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변화가 투자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